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소용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린이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더 디테일한 질문들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관심이 있으신 투자처 중에 ETF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PD님도 ETF가 상당히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이번 주제를 정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가 종목 선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ETF를 이렇게 투자할 수 있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워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과 궁금한 점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도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위험성에 대해서 좀 네. 알려주셨는데, ETF는 장점이 많으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ETF 장점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ETF의 장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개별 종목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깡통 찼어 뭐 이런 경우 있고, 나 상패 맞았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자산운용사에서 구성을 해놓은 상태의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의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훨씬 주식 투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뭐 잘 모르고도 그냥 잘 넣어놓기만 하면 뭐 수익이 잘 나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보자분들이 막연하게 굉장히 좀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지, 한국 시장만 해도 거의 3천 개 가까이 되거든요.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워렌 버핏도 종목 선별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S&P 500을 추종한 ETF를 매매해라 라는 얘기도 했듯이 훨씬 더 좀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이제 ETF가 조금 뭐 세금 같은 게 낮다는 소리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이익을 주는 건가요? 일단은 ETF는 펀드 치고 운용 수수료도 훨씬 낮고요. 왜냐면 우리가 펀드를 가입할 때는 그거에 따른 운용 수수료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수수료 낮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ETF는 요새 제가 알기로는 개별 종목은 완전 무료인 증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ETF는 조금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막 부담스러운 가격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펀드 가입할 거야 하는 것보다는 ETF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ETF 내가 종목을 잘 고를 수 있다 하면 종목 투자도 하시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린이 분들은 ETF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아까는 인버스랑 뭐 인버스 레버리지, 그리고 레버리지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ETF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ETF에 대한 단점은 또 따로 있을까요? ETF의 단점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못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뭐 기업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섬세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ETF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ETF가 거래 단위가 이제 5원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폭이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가격이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좀 작은 금액 ETF 같은 경우는 처음 움직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슈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급등주를 굉장히 선호하시죠. 근데 ETF는 사실 막 급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러시아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그런 경우에는 막 초급등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1년에 한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폭이 좀 작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좀 작은 ETF들도 많아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다 매도를 못하거나 다 매도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TF를 투자하실 때는 항상 거래량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세금에 관한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 난 거는 금융소득으로 들어가는데 ETF가 수익 난 거는 배당소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4%의 세율을 또 수익률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식형 ETF에는 또 그런 게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런 게 있거든요. 타이거 S&P 500 지수 추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S&P 500은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시 반에 개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ETF는 아침 9시에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차트가 갭으로 움직여요. 갭으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뺄까요? 그냥 뺄까요, 이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우리 ETF는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초자산은 미국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전날에 예를 들어서 5% 상승을, 예를 들어서 2%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나라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막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올라가는데 이거는 전날에 2%가 움직인 게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2% 떠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해서 출발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전부 이렇게 전날 종가와 시가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이걸 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르고 투자하셨다가 당황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ETF 매매를 할 때 준비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ETF는 사실 과거에는 주식 계좌만 있었으면 됐었어요. 저는 사실 주식 계좌만 있었으면 거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최근에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금감원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ETF에 대한. 그래서 자막을 통해서 우리 또 PD님이 넣어주시면 들어가셔서 금감원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은 1,000만 원의 예탁금을 또 넣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보니까 이게 곧버스가 생기고 나서 생긴 제도인데 원래는 없었어요, 그것도. 근데 너무 위험하게 개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예탁금을 걸어놓고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생긴 부분인데 근데 이제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2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아니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기초자산 가격보다 뻥튀기 되는 거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파생상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증거금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 그거 외에는 주식하고 똑같아요. 네, 주식 계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ETF를 뭐 사고 파는데 살짝이라도 뭐 팁을 주실 게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굳이 타이밍을 잡자면 괴리율이 낮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ETF는요, 사실 개인 개별 종목의 급등락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내 월급의 10%를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를 ETF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버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인버스를 투자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로스컷을 분명히 잡고 그러니까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지 계속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그게 수익 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많은, 유동성이 많은 ETF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코덱스라든가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꼭 홍보하는 것 같은데 홍보는 아니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매매 팁을 알려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약간 장기 관점으로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좀 10년 이상 볼 수 있는 뭐 이런 ETF 상품이 뭐 따로 있나요? 사실 초창기에는 ETF가 지수만 추종하는 상품이 많았는데 요즘은 액티브 ETF라고 해가지고
산업군별로도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산업이라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의 포트를 구성하시기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을 하나는 꼭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뭐 2차전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2차전지 관련된 ETF를 투자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최근에 또 이슈가 된, 최근에 좀 많이 밀려내렸지만, 메타버스, NFT,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산업으로서 사업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도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충분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또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투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막 넘어가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만약에 원화가 다시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1000원 초반대에 뭐 1100원 이하권을 머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달러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럼 달러를 추종하는 ETF를 사놨다가 이렇게 막 급등을 할 때, 그죠? 그럴 때 파는 이런 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것도 ETF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ETF를 알아봤는데요. ETF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진화된 시장일수록 이 ETF 매매가 활발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별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적극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ETF 투자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ETF를 준비하셔가지고 먼저 ETF에 대해서 투자를 선점하시고 대응하신다면 훨씬 주린이를 탈출하셔서 좋은 노후 대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열심히 또 공부를 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이데일리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